네,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바쁘신 경기도지사 이재명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지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으로 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뭐라 네, 그래? 광팬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 팬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낼 것 같다고 내가 이제 아니,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제가 그래요? 그래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후일담으로, 예. 아니, 전에 최백은 교수가 다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게, 둘이 짰냐고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사람들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다가 만나면은 네, 뭐가 되나? 이거 혹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점도 좀 있잖아요. 어떤 거? 차이점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거죠? 제가 이지아님보다는 눈은 좀 큰 것 같아요. 참, 아니, 초장부터 디스를. 네. 또 좋은 면 냈네요. 흰머리 별로 없으신데, 진짜. 아니, 이 염색에서 그렇죠. 그래도, 많이, 예. 검은 머리가 많은 편이에요. 염색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요즘 바쁘시죠? 제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안 하는 일을 꽤 하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송사도 있고, 네. 또 최근에 코로나.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게 지금 공간인데, 지금 저 혼자 여기 와서 지금 거의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모님하고 별거하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반 별거죠. 그러니까 집에는 가끔씩 가니까. 지금도 집은 성남에 계신 겁니까? 네, 성남에 있죠. 예.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까지. 1시간쯤 걸리죠. 예. 아침, 저녁으로 사실 시간이 좀 아까워서, 예. 밤에 급작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최근 한 2달 가까이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집을 비우는 어디로 옵니까? 자제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문제도 있긴 한데, 제 아내는 좀 불편해해요. 그래요? 네.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저를 불편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생활하기에. 생활이 불편해요. 보시면 이게, 좀 겉에서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내부를 보면 실속이 없고요. 옛날에 이게 60년대 진 건물이라 오시면서 보시지만 이게 무슨 이 좁은 집에 미로도 많고요. 그렇죠. 계단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멋을 부려서 짓긴 했는데 네. 실속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예. 터가 안 좋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요? 경기지사들이 말로가 별로 안 좋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네. 이 터가 바로 앞이 여기 성벽인데요. 수원성 밖에 경사지, 경사지잖아요. 저기가 성벽인데 여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었겠잖아요. 근데 유일한 쓸모가 있습니다. 뭐예요? 뭘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체를 많이 갖다 버렸던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여기가 이 터가 세고 원기가 많고 그래서 별로 안 좋다. 말로가 안 좋다. 이재명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사님 길이도 워낙 세시니까 그걸 강한 길을 누르시는 아니, 이 교수님도 오해신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강철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저는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인드도 그런 것 같고, 강할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렇죠. 사이코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당연히 두려움도 있고, 무섭고, 솔직히 쫄리고. 근데 잘 견디는 거죠. 견디는 능력.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멋있는 말입니다. 여기도 제가 여기 있는 원기들을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뵈면서 자기가 속은 굉장히 여리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 구속된 일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정가 사범 그러고 맨날 깨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때 첫 번째 구속이 되고 난 후 다시 두 번째도 제가 수배가 된 일이 한 번 있어요. 시립 의료 때문에. 백궁정가지구에 무슨 특혜 폭로에 대한 구속되고, 실병원 만들다 또 구속될 뻔했는데 수배됐는데 그때 우리 시민단체 회원들끼리 야 우리 심리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의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쫙 검사를 한 다음에 MBTI 검사라고 아시죠? 심리검사인데
제가 엄청 심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시민단체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막 세게 나가가지고 결국 구속돼 버렸잖아요. 예. 물론 뭐 대규모 그렇죠, 예. 파크뷰 특혜 분야 사건이 폭로에 대해서 책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여린 사람이 예. 어떻게 이렇게 견뎌왔을까. 너무 불쌍하다고 심리검사사로 제가 엄청 심약한 사람으로 여린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아, 저 그런 건 느꼈어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약주 하세요? 술 많이 먹죠. 그래요? 언제 한번 저기 저 포장마차에서 한번 저기 아니 한번 한번 하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저기 아이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공정성의 아이콘. 공정성은 대한민국 네. 정치인 중에서 아이가 뭐 이 지사님을 추적을 불허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요. 네.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분은 이제 진보당을 했었던 예. 조소아? 아니요. 진보당을 했었던 저기 저 누굽니까? 조봉암. 조봉암. 예. 그 사법살인 당하신 분? 예. 그분을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하는데, 네. 정치인을 존경을 하는데,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네. 소위 이렇게 그 상대방을 규정하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 규정이 주로 이 전문가들 언론인들 간에 서양에서 수입한 이 진보와 보수 개념으로 규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안 맞는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지사님을 보고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한국적 진보주의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 죽산 조봉암 처음 이제 사용했던 하나인데.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가 그러니까 소위 서양의 기준에서 진보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노동 편에 선 사람들이라든가. 제가 캐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지사님은 근데 한번 이제 어느 자리에서 나는 보수주의자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한 번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서 좀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보수는 있잖아요. 소위 보수를 대표하는 야당들, 지금 현재 야당들은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들을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동감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서양의 보수는요, 나라를 뺏긴 적이 없잖아요. 나라를 뺏긴 적이 없다 보니까는, 이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보수들은 소위 말해서 외세의 어떤 하나의 그 이해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한 보수를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라든가 공적 자원을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그랬을 때 우리 사회 속에서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또 노동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외세 문제는 분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적인 보수, 한국적인 진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용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사님이 보수주의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국적 진보주의자가 아닌가.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조봉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참 존경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정적으로서 사법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제거됐잖아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첫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물론 김구 선생이 총 맞아 돌아가신 거는, 뭐, 그건 사실은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데, 좀 섬찟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저는 정치인은요, 특히 우리 현대사처럼 굉장히 격변에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갖는 사회의 경우에는요. 정치인은 일반 대중보다는 최소한 한 박자 정도는 앞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요. 한국전쟁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전문가들이 그 당시 언론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좌파를 지지하는 게 한 국민들의 90%였었는데
이게 한국 전쟁 겪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 반대하는 그렇죠. 게 이제 90%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평화 통일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평화 통일을 그렇죠. 예비군 폐지 뭐 이런 말씀까지.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도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지금 이제 제가 엊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K평화 얘기한 거 보고서는 네. 아, 역시 감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 이런 것도 북미 관계보다 한 박자 먼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국민들보다는 좀 한 박자, 최소한 반 박자는 먼저 네. 길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물론 굉장히 리스크도 따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이어드리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원래 이 사회는 민주국가고 아무리 그 허접하더라도 여하튼 국민의 뜻, 민중의 뜻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왕조 시대에도 백성은 물이고 왕은 그 밴데 예. 거기에 맨날 떠있긴 하지만 언제 뒤집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여 민중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교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명색이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야말로 폐악질을 하는 지배층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반칙, 특권, 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그렇죠. 공적 기구들을 자기 사적 도구로 이용하고 공적 자산을 자기 개인적 이익으로 취하고 민중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기회와 노동의 성과물을 다 빼앗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이 수십 년 이게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우리는 보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이거 아니다. 좀 고쳐라를 진보라고 불러요. 예, 이게 그렇죠. 사실 엄청 슬픈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무슨 진보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보수라고 불리는 영역들은 거의 뭐 폐악 집단, 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실은 좀 극우 뭐 보수 우리가 막 보통 하는 숙골, 숙골통 뭐 이런 쪽으로 밀어내고 예.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하자 세상을 예. 하는 사람을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상식대로 하자라는 사람들이 소위 보수 진영을 차지하고 야 지금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 새로운 방법을 한번 발굴해서 이 길로 가보자 이게 진보잖아요. 이게 이제 진보인데 우리나라는 뭐 새 길로 가보자 이런 건 사실 별로 없고 야 좀 법대로 하자 이게 지금 소위 그 진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추구하는 바가 뭔가, 야, 이 지금의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전 그런 사람이냐? 저는 아니거든요. 법대로 하자. 제가 자주 보시지만 공정하게 하자. 법 좀 지키자. 상호 존중하면서 살자. 남의 거 뺏지 말자. 주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쁜 짓 하지 말자. 이게 무슨 진보의 가치냐고요. 근데 제가 극진보로 분리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한국적 진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지금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거예요. 예. 이런 폐악질을 통해서 어떻게 지배체제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한데 예.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미국 이 외세들에 의존하면서 분단이라고 하는 구조를 악용해서 야, 저 쳐들어온다. 큰일 났다. 너 적군이지. 뭐 간첩이지. 이러면서 이게 억압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하도 슬퍼서 내가 진보는 맞는데 본인들이 말씀하신 진보와는 좀 다릅니다. 진짜 보수입니다. 줄여서 진보입니다. 이런 농담인데. 아,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보가 뭐냐. 도저히 정상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진보 맞다. 아주 진보라 그러니까. 근데 내용은 진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 한국적 진보주의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맞는데 제가 조성왕의 운명을 따르고 싶진 않아요. 그런 비교가 더 이상 대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